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중국 경제가 어떻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의 경제 법칙이 지금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잡혔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기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그 바로 뒤에서 거의 기름 블랙홀처럼 전 세계 기름을 빨아들이면서 유가를 쥐락펴락하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중국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국이 이제 기름을 예전만큼 안 쓴다는 겁니다. 아니, 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중국이 기름 좀 덜 쓰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석유 수요가 계속 늘었잖아요. 근데 그 늘어난 양의 절반 이상을 중국 혼자서 다 만들어냈거든요. 말 그대로 세계 석유 시장을 먹여 살린 거대한 엔진이었는데 그 엔진이 지금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은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돌처럼 단단하게 믿어왔던 이 오래된 신화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숫자 50%.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늘어난 석유 수요, 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중국 혼자서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한다 하면 국제 유가가 오른다. 이게 거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 공식이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한번 보세요. 2024년에 들어서 무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석유 소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거대한 전환점이 시작된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는 사실 중국이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았던 아주 치명적인 약점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조 1,800억 달러. 작년 중국의 무역 흑자인데 와,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이 넘어요. 사상 처음으로 흑자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중국도요. 정말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약점이 3가지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반도체, 원유, 그리고 철광석입니다. 이 3가지는 중국이 자급자족을 못해서 무조건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품목들이거든요. 특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이 원유는 바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쓰는 석유의 75.8%,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저기 어디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유조선 길이 딱 막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 경제가 그냥 올 스톱되는 겁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 없이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자. 바로 여기서부터 거대한 전기차의 역습이 시작된 겁니다. 와, 근데 그 속도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원래 목표가 2025년까지 새로 파는 차 5대 중 1대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무려 3년이나 빨리 2022년에 그냥 달성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휘발유 소비가 팍팍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이 상황을 좀 재밌게 비유해볼까요? 매일같이 식당에 와서 고기 10분씩 먹어치우던 엄청난 대식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오늘부터 샐러드만 먹을게요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 세계 정육점 사장님들, 그러니까 기름 파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중국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장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 특히 그동안 막강한 힘을 누려왔던 석유 왕국들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중국이 더 사줘 하니까 유가가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딱 버텨주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중국의 이 전기차 공습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가를 계속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세계 석유 수요의 가장 큰 상수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유가 시장에서 이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믿었던 가장 강력한 수요 엔진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판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다음 시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미래의 에너지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중국 성장, 유가 상승이라는 20년 묵은 공식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둘째, 세계 패권 경쟁의 중심이 시커먼 기름통에서 이제는 배터리 기술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기술의 공급망을 장악하느냐 하는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무섭게 그리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 설마 기름차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중국은 이미 석유 없는 경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석유가 힘이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배터리가 새로운 권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새로운 힘은 누가 갖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을지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볼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